뭐야, 이런 거였어? 앞으로 옛날같이 돌아갈 수는 없겠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직종에 특히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뉴스 또 한국 뉴스에 수많은 이유를 제시했지만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가끔은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미국 리서치 사이트나 뉴스를 뒤져가면서 어려운 단어는 번역기까지 써가면서 찾아본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 살면서 지금 왜 인력난을 겪고 있는지 이유를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저도 무척 궁금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어디 간 거야? 왜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다 대화가 이렇거든요. 원인을 알고 나면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지금도 제 영상이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이 80%라고 하거든요. 아줌마 좀 키워주세요. 구독? 미국의 3억이 넘는 인구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1억 5,800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미국 인구 센서스 조사는 불법 체류자도 포함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일할 수 있는 인구에 불법 체류자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부터 계산 들어갈게요. 제일 먼저 우리를 한방 치고 지나간 팬데믹 이후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이름도 어려워요. CDC,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미국의 사망률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17% 정도 증가했고요. 단일 역사상 가장 큰 폭이라고 하거든요. 최종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를 느끼기 시작한 2020년도는 미국 거주자 340만 명 이상 사망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에 미국에서 자살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또 당뇨병 사망자는 10만이 넘었고 병원에서 제때제때 치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 밖에 기록을 세운 것들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인데 교통사고 말고요. 약물 과다로 사망한 숫자가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2020년 미국 전체 사망자의 10%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다는 뉴스였어요. 저는 미국 전체 사망자 숫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그 많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10%밖에 안 된다니요. 2020년보다 2021년도에는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코비드-19 사망자 숫자 곱하기 10배를 하면 미국에서 하늘나라로 간 전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총 합계 91만 2천, 여기에다가 10배를 하면 912만이 되죠. 미국 전체 인구의 3%입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상황인가 너무 놀라워서요. 제가 역추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년 전체 사망자 숫자를 생각보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이트마다 각각 다른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역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괜히 시작했다. 무진장 골치 아픈 이슈야. 이거 괜히 시작했어. 에이씨. 팬데믹 이후 자살한 사람 숫자, 병으로 사망한 사람 숫자 이렇게 찾으면 안 나오거든요. 위암으로 죽은 사람은 1년에 몇 명이고 간암으로 죽은 사람은 작년에 몇 명이고 총기 사고, 교통사고, 약물 중독 찾을 수 있는 건 상상을 동원해서 전부 다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다 더하기를 했죠. 정말 얼추 900만이 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기절할 노릇이죠. 연령별 사망자 숫자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 중에 70세 이상과 70세 이하 거의 반반 나왔습니다. 사망자 중에 1살부터 70살까지의 숫자와 70살부터 100살까지의 숫자와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자 숫자 합계가 91만 2천, 여기에 절반을 잡으면 45만 6천. 이 숫자가 70세 미만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원인이 아닌 다른 사망자 숫자는
820만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오히려 고령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훨씬 많이 사망했던 거예요. 일단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전체 사망자 숫자 중에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냥 912만 명 중에 절반을 잡아볼게요. 456만 명의 일꾼이 사라진 거예요. 팬데믹 이후 미국 3억 인구의 3%가 하늘나라로 갔고요. 그 중에 일할 수 있는 인구 1.5%가 사라진 거죠. 아마존 직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저기 광고에서 시간당 스타트페이 18불 준다고 나오잖아요. 전에는 15불이었는데 그것도 벌써 올라서 18불로 시작한다고 나오더라고요. 현재 아마존 정식 직원 150만 명, 거기에 파트타임으로 잠깐씩 일하는 사람들 17만 명. 이 17만 명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너도 나도 다 하는 일이 있죠. 우버 드라이버, 그리고 인기 있는 배달 앱 도어대시. 우버 드라이버 400만, 도어대시 드라이버 100만, 전부 다 해서 500만. 이거 말고 딜리버리 앱이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제일 유명한 것만 꼽아봤어요. 부동산이 올라서 재정적인 안정을 찾으니까 아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은퇴를 해버린 사람이 300만 명. 또 우리 여행 가면 자주 쓰는 앱이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빌려주고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 400만 명.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300만의 조기 은퇴자가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겹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 주식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주식 투자로서 수입을 의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일찍 신청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조기 은퇴자 아닌 젊은 사람들도 에어비앤비를 주 소득으로 삼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러버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가는 사람들의 반려견을 돌봐주는 그 러버도 수입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수입을 창출하는 웹사이트 굉장히 많지만 일단 그런 거는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2015년 이후 불법 체류자 숫자 120만 명, 2021년 불법 체류자 숫자 1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구 조사에만 나온 결과고요. 아마도 숫자는 더 많지 않을까? 트럼프 행정 시절 불법 체류자가 쫓겨나면 쫓겨났지 미국에 들어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2017년 한 해 동안 불법 체류자 중 범죄가 없는 사람 포함해서 16만 명 추방. 2017년 이후 평균 한 해 15만 명씩 추방.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 추방된 불법 체류자 대략 50만 명. 팬데믹 이전 2019년에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워킹맘이 대략 100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사한 여성, 남성의 4배, 남성 21만 6천 명, 여성 86만 5천 명. 팬데믹으로 인해 최대 450만 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고요. 현재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75%가 원격으로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또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28%, 86만 5천 명의 여성 노동자가 현직을 떠났습니다. 2021년 미국 노동력의 26% 이상 3,620만 명이 원격으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예전같이 사람들과 대면하는 노동시장에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숫자를 모두 합하니까 5,562만 5천 명. 일할 수 있는 미국 인구 1억 5,800만. 여기서 36%가 일을 해야 하는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코로나 총 확진자 7,730만 명, 미국 인구의 30%에 가까운 숫자죠. 의료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이미 미국에 사는 절반 이상이 코로나를 겪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일을 못 나가는 사람 매주 22만 7천 명,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숫자상에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배 이상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거든요. 아픈 사람이 집에 있을 때 돌봐줘야 되는 사람 숫자도 계산을 해봐야 되죠.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거나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느라 일을 못했다는 사람들 3개월간 평균 250만 명이라고 하네요. 10년 전만 해도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커피숍, 또 고깃집, 유학생들이 알바도 많이 하고 서빙도 많이 했잖아요. 팬데믹 이후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서 유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미국은 여행사보다 대학이 먼저 사라질 판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버드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만 보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0만 명씩 들어왔다고 해요. 트럼프 정권 시절부터 유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작년에는 전부 다 합쳐서 3만 9천 명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 대학생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요. 미국에 사는 한인 중에 서류가 미비한, 즉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한인들 숫자는 20만 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분들도 한국으로 되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불법 체류자 살기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시작하면서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할 자리가 없었던 거죠. 물론 제가 찾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상으로 서치를 하다 보니 에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도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하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푸드 스탬프를 2배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 지나친 실업수당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뉴스에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요. 인터넷 뒤져보느라 좀 피곤하긴 했지만 숫자상으로 계산을 해보니 지금 인력난, 구인난 심각한 게 단지 지원금이나 푸드 스탬프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복합적인 다른 이유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프고 죽어나간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는 거, 아마존 같은 대기업에서 시급을 많이 주고 많은 노동력을 가져간 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본인의 자랑이기도 하고 프라우드이기도 하고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학교를 다닌다거나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그게 곧 자기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 내가 편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버 드라이버를 하던 도어대시를 하건 내가 편한 시간에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예전같이 일할 사람 쉽게 구하고 이력서 이만큼 가지고서 내 입맛대로 골라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제 남편이 하는 말, 예전은 10년을 내다보고 살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6개월 앞만 내다볼 수 있어도 성공한 거라고 하더군요. 다음엔 좀 더 쉬운 주제를 하려고요. 이렇게 복잡한 것만 찾다가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좀 어렵고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기운 내시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니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